보령 방파제 사고에서 사람들을 갑자기 덮쳤던 파도는 과연 어떤 형태의 파도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3번. 끝이 둥글고 파도와 파도 간격이 긴 형태의 파도입니다. 사람들이 위력적인 파도가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휩쓸려 가게 된 이유는 바로 파도 끝이 둥글고 파장이 매우 긴 파도의 형태 때문이었는데, 저게 왜 위험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파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파도의 가장 높은 부분을 마루, 그리고 마루와 마루 사이를 파장, 마루가 지나가고 다음 마루가 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 주기에 따라 파도의 종류와 모양이 달라지는데, 바람의 힘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파도를 풍파라 하며, 주기가 2에서 20초 이내로 끝이 뾰족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파가 발생 장소를 벗어나면서 20초에서 60초 사이에 긴 주기를 가진 일렁이는 파도로 변하는데, 이를 너울성 파도라고 합니다. 바로 이번에 일어났던 보령 파도가 이렇게 긴 주기를 가진 파도였다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주기가 긴 파도가 왜 위험한 것일까요? 먼저 주기가 긴 파도는 주기가 짧은 파도와는 달리 가까이 올 때까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 실제로 고무 체력을 이용해 같은 높이지만 주기가 짧은 파도의 모양과 주기가 긴 파도 모양을 만든 뒤 살펴보면, 이렇게 같은 높이지만 주기가 긴 파도가 훨씬 약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한 끝이 뾰족한 파도와는 달리 이렇게 주기가 긴 파도는 끝이 둥글기 때문에 해안가에 와서 어딘가에 부딪혀 하얗게 거품이 일기 전에는 파도의 모양을 잘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먼 곳에서 강한 바람 혹은 태풍이 불어 그 여파가 직접 미치지 않는 해안까지 너울로 변해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을 동반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긴 주기성 파도. 문제는 그 위력도 훨씬 강력하다는 것. 주기가 짧은 파도와 긴 파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부경대의 도움을 받아 실제 파도 모형을 만들어 실험해봤습니다. 해안가와 비슷하게 재현해 놓은 길이 35m의 수조. 한쪽 끝에는 파도 발생 장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방파제와 그 위에 사람을 가장한 인형이 서 있습니다. 자, 실험 준비 완료. 먼저 주기가 5초인 파도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파도가 생겨나면서 잘게 일렁이기 시작하는 수조 속 바다. 파도는 해변 쪽으로 점점 밀려가는데, 드디어 방파제에 닿은 파도. 방파제에 찰랑찰랑 부딪히며 부서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방파제 위를 넘어가지는 못했는데, 이번엔 파도의 높이는 같지만 주기가 30초로 긴 파도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아까보다 더 굵게 넘실대며 다가오는 파도. 파도의 크기는 같은 거잖아요. 파도 길이가 훨씬 길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주기가 5초일 때 비해 오히려 잔잔해 보입니다. 오, 차올라. 그런데 그 순간 방파제를 넘어 인형을 쓰러뜨리는 파도. 게다가 바로 이어진 파도에는 인형이 모두 쓰러져 버리고, 긴 주기의 파도는 방파제를 쉽게 넘고 인형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파도에 휩쓸려 물속으로 빠져버린 인형들의 충격적인 모습. 이렇게 같은 높이지만 긴 주기의 파도가 훨씬 위력적이었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주기가 길면 한 주기만에 넘어오는 물의 양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식별이 어려운 주기가 긴 파도로 인한 사고는 비단 보령 사고뿐만이 아닌데, 올해 2월에도 강원도 안목항 방파제에서 구경을 하던 관광객들이 주기가 긴 이상 파도에 휩쓸려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으며,
2006년 10월 울산시에서는 20대 남성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고 7살 어린이가 숨지는 등 매년 끊이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파도의 위험은 언제 어디서 가장 클까요? 잘 우리나라에서 알아야겠어요. 너울과 같은 장조기 파도의 위험이 가장 큰 곳은 동해안이며 그 다음이 남해 서해순입니다. 또한 시기별로는 태풍이 많이 오는 5월에서 8월에 주기가 긴 파도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같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릅니다. 때문에 바다를 많이 찾는 취서철을 앞두고 이런 장조기 파도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파도의 위험을 더 높이는 장소가 있으니 바로 방파제입니다. 방파제는 외해로부터의 파도를 막아서 내항을 보호하는 구조물로 인공항의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구조물인데 안전을 위해 설치된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거나 낚시의 목적으로 무리하게 방파제에 오르는 관광객과 낚시객이 많습니다. 하지만 방파제에 서 있을 때 너울성 파도 등 주기가 긴 파도가 올 경우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면서 더 크게 변해 휩쓸려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동해지방해경청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 205건 중 방파제 사고가 전체의 63%를 차지할 정도로 방파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밀고 들어와 모든 걸 휩쓸어가 버리는 파도. 보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가 긴 파도는 육안으로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다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사진 촬영이나 낚시 등을 위해 무리하게 방파제에 오르지 않습니다. 또한 날씨와 풍랑주의보는 다릅니다. 날씨가 좋더라도 만약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면 바람이 강하지 않더라도 해안가에서 떨어지는 것이 안전한데 기상청 홈페이지 또는 131번을 누르면 파도 상태를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파제나 갯바위 등에서 갑작스런 사고가 났다면 지체 없이 해양사고 긴급신고번호인 122번으로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닥칠지 모르는 바닷물의 기습. 주의, 또 주의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주기가 긴 너울성 파도 정말 무서운 파도네요. 네, 더 무섭네요. 이게 이런 상식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님, 이 파도가 온몸을 다 덮치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쓸려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예, 흔히들 이제 파도가 높이 쳐가지고 사람을 위에서부터 눌러야 이제 쓸려갈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렇게 넘어온 파도는 우리 사람의 무릎 높이 정도만 밀려치면은 사람이 잘 못 버티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너울성 파도는 조금 관심을 가지면 급한 건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안가에 있는데 날이 좋은데도 바다가 쭉 전체가 내려간다든가 또는 멀리서부터 이렇게 물이 병풍이나 이렇게 폭포처럼 서서 쭉 올라오면서 깨지지 않고 계속 오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지체 없이 몸만 높은 데시나 높은 걸 육진하게 대피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좋다고 너무 믿고 계신 것 같은데 파도가 잔잔하다고 너무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꼭 놀러 가실 때 파랑주의보 확인하시고 파도에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 5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